누가 옳은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가 더 중요하다. 당신이 이 원칙대로 하면 상대방은 확신과 우호성이 증진되어 다른 유익한 아이디어들로 기꺼이 당신과 의논하고자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 낸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아돌프 셀츠는 어느 자동차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카네기 코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시리에 빠진 세일즈맨들에게 이욕을 되찾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말해줄 것을 요청한 뒤 그것들을 칠판에 적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나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 솔선수범, 낙관주의, 팀워크 등을 약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8시간 열성적으로 근무할 것을, 어떤 세일즈맨은 하루 14시간 근무할 것을 자청했습니다. 회의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주었습니다. 그 후 영업 실적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일종의 도덕적인 거래를 한 셈이죠.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실천하는 한 그들도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요구 사항과 희망 사항을 놓고 서로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이 영업 실적을 향상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다거나 명령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생각에 따라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진 웨스는 광고기획사에 밑그림을 공급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팔기 위해 뉴욕의 유명 디자이너를 3년 동안 매주 방문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의 밑그림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려간 스케치를 자세히 보고는 웨스는 오늘도 안 되겠는 걸 하고 말했습니다. 150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웨스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이완성된 스케치를 몇 점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미완성 스케치 몇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필요에 맞게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찮으시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테니 여기 두고 가게. 그리고 며칠 후 나를 다시 찾아오게나. 사흘 후 웨스는 그를 찾아가 그가 원하는 의견을 들은 다음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디자이너에게 그 밑그림들을 전부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스케치를 웨슨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의해 그려진 것이었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하였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웨슨이 강매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스스로 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은 비즈니스와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그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재의 우리가 거부했던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위험을 갖춘 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중 국내외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요들보다 하우스 대령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어떤 방법으로 윌슨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을까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지는 다음과 같이 하우스 대령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비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 생각을 대통령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악관으로 찾아가 어떤 문제에 관해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의견에 반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건의한 제안을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우스 대령이 대통령의 말을 막으며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우스 대령은 명예보다는 실리를 취했습니다. 그는 윌슨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으며 윌슨이 이 아이디어로 인해 공신력을 얻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윌슨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하우스 대령의 테크닉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2500년 전 중국의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시냇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시냇물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그 아래에 있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서야 하는 법이다. 그리하면 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직원들의 아이디어 또한 중요하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아이디어를 던져주세요.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해서 일치점을 찾아 행동하도록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그 아래에 있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서야 한다. 매월 16일에는 반짝반짝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즉시 메모지에 기록해 두세요.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메모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아이디어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다음 중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시켜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어떤 일에 대해 좋은 성과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 낸 것으로 느끼게 하라.